안녕하세요. 주식마법사TV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1월 29일 금요일 종목 리뷰 및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마감한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나스닥 선물이 안 좋았던 거에 비하면 나스닥이 굉장히 선방한 장이었죠. 하지만 지난 금요일 나스닥 선물이 안 좋았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한 1% 내외로 장중에 빠지고 있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양시장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가 3.03%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3.38%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장에서 아침부터 나스닥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나옵니다. 그나마 연기금이 아침부터 조금씩 매수를 했지만요, 오후에 들었으면서 이렇게 연기금이 매도세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장 막판 외국인의 동시효과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자,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시면 지난 8월부터 월말 마지막 날은 항상 이렇게 기다란 음봉이 나왔습니다. 8월 28일도 그랬고요. 10월 마지막 날도 외국인의 대량의 물량이 나왔고요. 11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말에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 재구성이라고 할까요? 지금 계속되는 월말에 외국인의 동시효과 매도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런 게 월말에 반짝 그런 매도로 끝났는데요. 이번에도 과연 지난 8월이나 10월 외국인의 반짝 매도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매도인지는 월요일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하락이 올 때 환율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대세 하락이라면 우리나라 환율이 급상승합니다. 하지만 환율이 뭐 상승하기는 했지만요, 그게 그렇게 크게 상승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환율은 조금 내렸죠. 이런 걸 보시면 단기 저점이 다 와간다는 그 이야기를 반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일 새벽 마감한 나스닥 같은 경우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2%나 하락을 했죠. 자, 나스닥 차트가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했습니다. 미국장 하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게임스탑의 손실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여타 주식을 매도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핑계일 뿐입니다. 주가가 상승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코스피 차트 보시면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했죠. 그리고 단기간에 하락이 컸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 주가가 갭 하락을 한다면 갭 하락하는 그 시점 내일 아침이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월요일도 마찬가지겠죠. 지난 목요일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금요일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침부터 외국인 기관이 또 매도를 한다면 매수를 잠시 늦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하나하나의 분석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 때문에 그 종목 하나하나가 별 의미는 없는데요. 그래도 매수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괜찮은 종목들, 샀을 때 탄력이 좋은 종목들을 골라보는 거,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 관련주들인데요. 현대차 오늘 21선이 이탈을 했죠. 자, 현대차도 단기 저점에 왔습니다. 제가 전일 말씀을 드린 23만원 부근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현대차는 보시면 계속 기관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죠. 해도 월요일날 얘가 더 하락을 한다면 과매도 구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월요일도 이런 외국인 기관 양 주체 중에서 한 군데라도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반등을 할 수 있겠죠. 자,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차는 지난 금요일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강했죠.
하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기관의 순매수세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저점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월 8일 현대차가 애플과의 협업 관계를 재공시하기로 되어 있던 기간이 2월 8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재공시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 재료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종목들 뭐 글로비스나 모비스 다 마찬가지고요. 이런 애들 중에서 낙폭이 가다한 종목들을 매수를 하면 됩니다. 현대위아도 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런 종목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은 셀트리온 삼형제인데요. 이렇게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속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속으로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셀트리온 삼형제 이번 하락의 구간에서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렇게 하락이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종목 중에서 그다지 하락이 크지 않았던 종목들은요, 주가가 상승 대반등을 할 때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상승의 폭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 반등을 할 때 더 세게 움직여 준다라는 거죠. 다음은 SK인데요. SK 같은 경우에도 20일 이동평균선까지 왔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전일 SK를 종가 오버나잇을 했는데요. 저는 거의 종가 부분에 다 매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수급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SK가 이렇게 9시 15분 이후로는 계속 음봉을 그립니다. 수익이나 손실 없이 그냥 본전에 다 매도했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도 21선 아래로 주가가 이탈하면 이건 매수 가능합니다. 월요일 날 외국인 기관에 이런 대량 매도가 없다면 월요일쯤에는 주가가 터닝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가가 하염없이 이렇게 계속 빠지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다가 빠지더라도 다시 재상승합니다. 그게 전고점을 못 뚫어도 되돌림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되돌림의 구간이 월요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저점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시가가 갭 하락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보합 부근에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를 대응하시는 분들 중에 물량이 없으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시가가 보합에 시작을 하더라도 일부 물량 완타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면 온갖 커뮤니티나 뭐 유튜버 사이트에서 굉장히 비관론자들이 많습니다. 더 떨어진다, 대세 하락장이다. 그건 다 부질없는 소리입니다. 불안만 야기시킨다는 거죠. 월요일 날 금요일처럼 수급을 보시고 외국인 기관이 지난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계속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빠진다면 굳이 매수를 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도 이런 외국인 기관의 수급 현황, 전체적인 수급 현황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LG전자인데요. 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 LG전자에서 조금의 손실을 봤습니다. 16만원 이 부분에서 조금의 단타를 노리면서 들어갔습니다. 낙주매매라고 하죠. 그게 들어갔다가 얘가 대밀리는 바람에 거의 한 수수료를 잃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LG전자를 종가 매매, 종가 오버나잇은 했습니다. 완타를 오버나잇 했습니다. 코스피 전체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 둘 중에 하나라도 매수세가 들어온다면요, LG전자 15만원대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같은 경우에는 2시 반, 장이 거의 한 뭐 3.4% 정도까지 하락을 했을 때 단기 저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플랫지스를 단타를 들어갔습니다. 15,100원, 150원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건 역시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굉장히 종목이 많은데요. 코스피 종목을 선택을 할 때는 뭐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차 그룹주
주들도 괜찮고요. 뭐 SK, LG전자, 삼성전기 등대로 괜찮습니다. 수피 종목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이때까지 시세를 주었던 놈들이죠. SFA 반도체, 뭐 러셀, 텔레칩스, 칩셋 미디어, 뭐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이죠. 이런 애들도 괜찮아 보입니다. 뭐 두산 퓨얼셀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 중에서도 제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주들이죠. 실적도 좋은 해성 DS, 그리고 DB 하이텍, DB 하이텍도 괜찮아 보입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얘가 시세를 계속 주다가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무너뜨렸죠. 20일 이동평균선이 깨뜨리고 6만원 아래에서부터는 수익이 한번 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칩스 같은 경우에 저점 2시 반에 지수 저점을 이용한 낙폭 과대 종목으로 제가 거래를 했습니다. 130만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자, LG전자 16만원을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6만원을 깨뜨리는 바람에 손절 처리했죠. 160만원 정도 손실이 나왔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낙폭 과대를 이용한 단타를 쳤습니다. 그냥 7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뭐 수익도 손실도 없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월요일 장에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그 전제 조건은 부수피에서 외국인 기관 수급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연기금이 수급이라면 조금 매수를 하셨다가 하루나 이틀 정도 끌고 나가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